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올겨울 전력 보강을 가장 강력하게 한 팀입니다. 흥미로운 건 선수 영입이 대부분 트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선발 다르비슈와 포수 빅터 카라티니, 선발 블레이크 스넬과 조 머스그로브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샌디에고는 또한 김하성과 4년 2,800만 달러, 주릭슨 프로파와 3년 2,100만 달러, 그리고 마크 멜란슨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멜란슨의 계약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샌디에고의 사치세 기준 연봉은 1억 7,200만 달러로 사치세 부과 기준인 2억 1,000만 달러에 3,800만 달러의 여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3명과 FA 계약을 맺는데요. 트레버 바우어와 3년 1억 200만 달러, 저스틴 터너와 2년 3,400만 달러, 블레이크 트라이넨과 2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다저스는 이로써 사치세 기준 연봉이 2억 5,400만 달러로 사치세 부과 기준인 2억 1,0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가 초과하게 됩니다. 사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2년 단체 협약 후 2003년부터인데요. 양키스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사치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무려 3억 2,5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내게 됩니다. 다저스도 2013년부터 그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특히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 첫 해인 2015년에는 역대 최고액인 4,360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은 사치세를 걷어서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사무국은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40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 12월 2일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구단들은 이듬해 1월 21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은 선수 복지를 위해 쓰이는 1,300만 달러를 덜어낸 다음 남은 돈을 기준에 따라 구단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저스는 사치세로 얼마를 내게 될까요? 사치세 리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치세는 몇 년 연속 위반인지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처음 어긴 팀은 초과분의 20%를 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어긴 팀은 초과분의 30%, 3년 연속 어긴 팀은 초과분의 50%를 냅니다. 만약 4천만 달러가 초과됐을 경우 처음 어긴 팀은 20%인 800만 달러지만 3년 연속 어긴 팀은 50%인 2천만 달러를 냅니다. 또한 사치세는 기준에서 얼마나 초과했느냐도 중요한데요. 사치세 초과액이 2천만 달러를 넘게 되면 2천만 달러부터 4천만 달러까지는 원래 세액인 20%에서 12%가 추가로 붙고 4천만 달러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세액인 20%에서 42.5%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사치세 리셋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첫 번째 위반인 다저스는 사치세 기준액에서 4,400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첫 2천만 달러의 20%인 400만 달러, 그 다음 2천만 달러의 32%인 640만 달러, 그리고 4천만 달러의 초과분인 400만 달러의 62.5%인 250만 달러, 도합 1,290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1,29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142억 원인데요. 이에 폴락의 올해 연봉인 1,800만 달러보다도 적은 1,290만 달러는 그까짓 거 그냥 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4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저스가 승률 하위 6위 내에 들지 않는 한 이듬해 드래프트의 첫 번째 지명권이 10계단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다저스가 승률 1위를 하고 30위 지명권을 가지게 된다면 다저스의 지명권은 40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유망주를 목숨 걸고 지키는 프리드먼 사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사치세를 내기로 한 다저스의 목표는 현재 2억 5,400만 달러까지 오른 연봉 총액을 2억 5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뜨려 드래프트 지명권 후퇴를 막는 겁니다. 어제 제가 다저스의 연봉 총액이 2억 5,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500만 달러를 덜어내야 한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3차 사치세 기준은 2억 1,0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가 붙은 2억 5천만 달러니까 500만 달러만 덜어내도 2억 4,900만 달러로 3차 사치세 기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쓸 돈을 생각하면 다저스는 1,000만 달러 이상을 감축해야 마감 시한 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제 사치세와 관련해서 잠시 혼란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바로 트레버 바우어 계약의 세부 사항이 발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우어는 첫 해인 올해 4천만 달러, 2년 차인 내년에 4,500만 달러를 받고 옵트아웃을 하지 않으면 3년차 시즌에 1,70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발표된 계약 내용은 먼저 1,000만 달러를 입단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은 2,800만 달러, 내년 연봉은 3,200만 달러, 내후년 연봉 역시 3,200만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려진 대로 첫 2년에 몰아받는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바우어의 올해 연봉이 4천만 달러가 아니라 2,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3차 사치세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러나 사치세는 계약의 평균 연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바우어는 3년 1억 200만 달러, 연평균 3,400만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바우어의 사치세 기준 연봉은 계약 기간 내내 3,400만 달러가 됩니다. 2019년 4년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폴락도 올해 연봉은 1,800만 달러지만 사치세 기준 연봉은 평균 연봉에 해당되는 1,375만 달러가 됩니다. 다저스는 지난해 무키 배츠와 함께 남은 계약 3년 동안 매년 3,200만 달러를 받는 데이비 프라이스를 데려오면서 매년 연봉의 절반에 해당되는 1,600만 달러를 보스턴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는데요. 이에 프라이스의 사치세 기준 연봉은 7년 2억 1,700만 달러 계약의 평균 연봉인 3,100만 달러가 되어야 하지만 보스턴이 1,600만 달러를 보조하기 때문에 다저스는 1,500만 달러, 보스턴은 1,600만 달러가 됩니다. 다저스는 2019년 토론토에서 러셀 마틴을 데려오면서 2천만 달러 연봉 중 1,640만 달러를 보조받았는데요. 이에 마틴의 사치세 기준 연봉은 다저스가 360만 달러, 토론토가 1,64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사치세 기준 연봉을 줄이겠다고 1,500만 달러 선수를 1,000만 달러 연봉 보조를 붙여 다른 팀으로 보내게 되면 사치세 기준 연봉은 1,500만 달러가 빠지는 게 아니라 500만 달러가 빠지게 됩니다. 사치세와 관련돼 한 가지 더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지불 유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맥스 슈어저는 2015년 워싱턴과 7년 2억 1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1억 500만 달러의 지불 유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계약이 끝난 후인 2022년부터 매년 7월 1일에 1,500만 달러씩 7년 동안 받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슈어저가 그에 얼마를 받든 사치세 계산 연봉은 7년 2억 1천만 달러 계약의 평균 연봉인 3,10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슈어저는 이자가 붙지 않는 지불 유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슈어저의 실제 계약은 연평균 3천만 달러가 아니라 연평균 2,869만 달러가 되고 사치세 계산 연봉 또한 2,869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 유예는 사치세를 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숫자에 약한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사치세 계산 연봉은 사치세 부과 기준액인 2억 1천만 달러를 4,400만 달러 넘긴 2억 5,400만 달러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1,300만 달러 정도를 낸다. 그리고 사치세 기준 연봉을 2억 5천만 달러 아래로 낮추지 못하면 드래프트 지명권에도 영향이 생긴다. 따라서 다저스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쓸 돈까지 고려하면 지금 연봉에서 최소 1,000만 달러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명권도 신경 쓰지 않고 올해는 그냥 달리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클레이튼 커쇼, 켈리 젠슨, 조 켈리, 코리 시거의 계약이 끝나 일단 연봉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에서 리그의 균형을 위협하는 슈퍼팀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슈퍼팀의 존재는 반대로 리그 전체의 흥행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흥행을 이끌어온 팀은 지금까지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저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야구가 재밌는 건 슈퍼팀이라고 해서 우승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양키스는 꼬박꼬박 사치세를 낸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안 딱 한 번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슈퍼팀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2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저스의 우승을 누가 저지하느냐, 이 하나만으로도 올해 메이저리그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